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 발언 중심으로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된 국민일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다. 국민께서 지켜봐 달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여당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장했습니다. 양만희 위원께서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의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치외법권 지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권력형 비리라든지 경제범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 처벌되지 못하면 이거는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수사 경험, 그러니까 대선 자금 수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것들 자신 다 해봤는데 이게 검찰이 해봐야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처벌도 제대로 된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또 하나는 여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을 하면서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가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양만희 위원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사이에 저희가 준비했던 화면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중심으로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만희 의원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테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입법,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거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하겠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만희 위원, 국민일보라고 하는 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독점 보도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일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이 이름을 걸고 대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매체 중에서 왜 국민일보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인데요. 아무래도 총장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보도해 줄 수 있는 괜찮은 매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검찰이 좀 원하는 방향이랄까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점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여권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일보 또 이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생각을 정확하게 잘 써줬다. 이렇게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판단을 했다. 이런 걸까요? 대검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총장이 얘기한 대로 써준 것 같다. 자, 그러면 법조기자들이 오늘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에서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법조기자들이 우리도 윤석열 총장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취재 요청이 들어갔을 텐데 대검찰청에서 어떤
생각이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기자들이 하는 말로 국민일보가 단독을 하면서 다른 매체들이 물을 아주 심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많이 먹었죠. 예, 그래서 총장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검에서는 총장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 일선검찰청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추후에 또 검찰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과 대구 지검을 방문할 예정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또 기자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 가서 아마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겠죠. 아무래도 그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표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3월에 입법 발의를 해서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일정표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이제 3월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올 상반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일정표를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3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생각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 수사청의 의견 취합 후에 추가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 사실 언론에서 저 입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입장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고 또 국어 학자분들은 늘 저에게 쓰면 안 된다. 일본식 한자라고 하는 주장이죠. 얘기하다 보면 또 입장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안 쓰는 방향으로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 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그 국회 일각,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대로 권력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의 어떤 이런 좀 원활함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즉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경우에 여러모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요. 두 번째로 다소 이제 부적절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자신의 이제 이것에 반론을 펼치는 것은 좋은데 여당에서 이제 추진하는 일각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뭐 검찰이 이 불편한 권력의 불편한 수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뭐 비유도 했습니다만 원칙을 지켜서 이제 그 흔들리지 않고 길을 뚜벅뚜벅 가니까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이 길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죠. 했는데 이건 사실은 배후의 의도를 이렇게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배후의 의도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 부적절한 언급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로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뭐 정권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론전을 선택했다. 이 점이 이제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전을 검찰총장이 선택하게 된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적절함의 어떤 배경은 쌍방과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별 근거 없이 이제 징계 청구를 했고 그 상황을 올해 좀 봉합해 보기 위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사실은 앉혀서 좀 검찰하고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현수 민정수석도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 직을 던지는 상황으로 지금 갔고 지금 청와대에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 여론전을 이제 선택하게 만드는 뭐 그런 외통수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상황을 만들어 온 과정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고 이 상황을 이제 어떤 생산적인 의견의 어떤 조율 이런 걸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김병민 비대위원,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원하는 그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당장 국회에서 180여석에 달하는 집권 여당이 강력하게 법안을 추진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해 임대차 3법에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세상을 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밀어붙였지만 최종적으로 전세 대란을 촉발시키는 최악의 법률 참사를 가져왔던 모습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강력한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에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윤석열 총장의 고심이 깊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이 자칫 움직였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를 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를 굉장히 꺼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 이 선거 목전에서 이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카드를 끄집어내고 이것을 입법화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처리 속도를 내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아마 윤 총장은 이 상태를 그대로 묵인하고 검찰 조직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한다면 4월 보궐선거, 더 나가서 조금 뒤면은 바로 내년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했을 때 과연 집권당이 밀어붙이게 되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결국 법치를 말살시키려는 시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민주당의 행동들이 정리되고 조정되는 과정들을 거칠 거라 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발언과 관련해서 논평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예. 임기 4개월 예. 남은 검찰총장의 말이다 하면서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가능하면 공식적으로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태도를 좀 민주당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주목할 거는 당 외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한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뭔가 조금 이 속도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됐었죠. 네, 그렇죠. 법무부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예. 있다고 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런 취지로 대통령이 한 적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했다가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시죠라고 그건 이런 아니잖아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번복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만은 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 1 그러니까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그럼 이제 경찰이 많은 수사 권한을 가지고서는 수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용구 차관 같은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이렇게 수사 권한이 행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속도로 그러니까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법사위원장진은 이상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거죠. 자, 양만희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1차 과정은 마무리가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이 됐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별도로 만들고 그러면 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뭐 공소청 이렇게 바꾸자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의견도 있죠. 예. 네, 그 이름을 공소총으로 바꾸지 말자는 얘기도 또 예. 있습니다. 이제 검찰청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안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유예 기간 어느 정도 둘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법안에만 1년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지금 검찰이 행사를 해오다가 이게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이동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퇴직하고 다시 청에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 되면 사람들도 나중에 검사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검사라고는 하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예. 예, 공수처도 검사라고 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그 이행 과정에서 수사력의 어떤 약화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속도 조절의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될 경우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마치 가장 지고선인 것처럼 여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이 권력형 범죄 또 대형 경제 범죄, 기업 범죄 수사를 해봤더니 수사검사가 재판을 함께 해야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수사가 1이라면 재판이 오히려 5나 6으로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앗고 검찰은 공소 기능만 유지하는 재판 기능만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대형 범죄를 절대 척결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증권범죄 합수단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도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그 조직이 없어진 이거 거죠? 추미애 장관이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조직이라고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 대형 이 금융범죄들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연 국민들의 편익에 맞춘 수사들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추미애 장관의 말이 맞는지 윤석열 총장의 말이 맞는지는 결과는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작년 여름을 지나서 옵티머스 라임 수사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했던 대규모 사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옵티머스 펀드 관련돼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옵티머스 펀드에 관여가 돼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만 국정감사장에서 출석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 옵티머스 문제, 라임 문제는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믿고 의지하면서 권력 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조직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간이 말살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의석에 힘이 있다는 그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민주당이 분명하게 되돌아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 국민일보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초임 검사 때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검찰총장 직을 걸겠느냐 이 법안 막기 위해서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국가 반부패 역량의 강화를 강조해 왔을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 이것을 주장해 왔던 것은 아니다. 법 효율의 집행, 법의 효율적인 집행,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아닌 일체가 돼야 한다. 조직화하고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맞서서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검찰을 정부 법무공단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압력에 굴하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고 원칙대로 가니 길을 없애려 한다. 검찰에 박수를 쳐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개인적인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할 수 있겠는가? 검찰 폐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내 직을 걸겠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당연히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겠죠. 윤석열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관련해서 민주주의 태보다 헌법 파괴다 이런 입장 내셨는데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수청 관련해서 그런 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중수청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이 있지만 장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양한 논의 수렴과 또 조정 이런 것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계획된 건 없으신 상태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뭐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시다는 말씀이 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수렴하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까 제가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또 의견 수렴을 틈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연아 평론가,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검찰 조직과의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강화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좀 딜레마일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했듯이 작년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방식은 오랜 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지난해에는 뭐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입장을 잘 몰라서 일어난 충돌이고 이제 입장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충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은 결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게 인사에 대해서든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와 그리고 여당 내 이른바 검찰에 대한 강경파들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도 박범계 장관이 뭐 마음속으로는 본인의 입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드러내놓고 또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그 구도가 지금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강력하게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총장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질문은 없었어요.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한다. 헌법 정신의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한다.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양만희 의원, 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이것을 명분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총장 임기가 7월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권에서 상정하는 일정표가 6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서너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짐작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다만 오늘 인터뷰 중에서 지금 유념해서 볼 대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박수를 쳐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압력에 굽히지 않으니까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 정권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처벌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그 수사를 한 검찰은 보수적이란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반대 정권에서는 똑같이 검찰을 예. 수사를 했고 예. 그러면 그때는 또 반대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은 자기 역할을 뚜벅뚜벅 수행해 왔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 같은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만 주목할 게 뭐냐면 그럼 이제 그만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직을 걸고 물러나서 이게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국민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검찰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호소였던 거죠. 현재로서는 논리는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러날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물러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거봐 물러날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만한 빌미는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양만희 의원과 이야기를 해보고 사실은 이건 윤석열 총장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야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가 법치주의, 헌법정신, 민주주의란 말이죠. 이게 물론 검찰, 사법조직, 또 검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또 정치인의 용어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치권에서 주로 이제 뭐 쓰는 이런 단어이긴 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뭐 특수성을 까고 할까요? 뭐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총장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주요한 어떤 좀 자신이 어떤 연설문으로서 입장을 말해야 될 때 그런 어떤 기회에는 사실 계속
민주주의, 법치, 헌법 정신을 이제 언급을 해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민주주의를 이 위협하는 어떤 세력을 기득권이라고 할 때 이 기득권이라는 게 경제적인 기득권도 있고 정치적인 기득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패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제 닥치는 것이고 그것을 수사함으로써 검찰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 민주주의는 시장주의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해온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검찰총장직을 이제 수행할 때부터 뭐 정치의 꿈을 가졌다라면 뭐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이 말에 이제 좀 의미를 실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사실 이제 비슷한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굳이 이제 이 언급에 뭐 의미를 특별히 실을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최근에 형성된 어떤 정치적 맥락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얘기를 할지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정권에 의해서 뭐 좀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해서 뭐 징계에 당할 위기에 처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라는 이런 좀 공적인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굳이 직을 던지고 정치에 투신하겠다라고 할 때는 뭐 그런 각오가 서 있다면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이 되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은 보통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는 검찰총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석열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정치, 대선 도전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당장 총장직을 그만두면서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있는 시점 속에서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남아있을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국민을 수차례 얘기해 왔듯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기보단 조직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는 만큼 여기서 본인의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밖으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가는 행위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만약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정치판들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판의 많은 변화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정계 개편 등 많은 시나리오들이 복잡하게 움직일 공산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권을 제외한 야권으로 정치인들의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뚜렷하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마뜩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그 직을 던지고 나와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관련된 문제의 중심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출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정치판 한복판으로 뛰어든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7일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보도가 된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법안에 대한 강력한 비판 발언.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의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여론조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내일 대구 보건과지검 방문한 자리에서 과연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